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오늘까지 사흘간 한국 보수정당의 핵심적 지지기반 소위 집토끼 지역인 영남 지역에서 선거전 초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일과 13일에는 영남의 3대 광역시인 대구와 울산, 부산을 잇따라 찾아 유세를 벌인 데 이어 오늘은 경남 진주와 사천, 창원, 밀양, 양산 등 경남 지역 주요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번 선거전 초반 경상도 지역 순회 유세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대단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방유세 첫날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서문시장 유세 열기도 뜨거웠지만 대구에 이어 유세를 벌인 울산과 부산 유세 열기도 대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김문수를 연호하는 청중들의 반응도 대단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재명 압승이 확실시됐던 대선 선거판에 김문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대선 후보 등록 전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던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도 대선 후보 등록 후 11%포인트 차에 이어 10%대 포인트 차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기세면 조만간 한 자릿수 격차로 축소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이 아직 높지만 김문수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됨으로써 대역전에 신라 같은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강직하고 청렴한 김문수는 본인은 물론 부인과 자식 등 모든 면에서 이재명과 극명히 대비됩니다. 따라서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을 지닌 유권자라면 이재명보다는 김문수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면 그동안 상당수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한덕수 부부 관련 각종 악재가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에 의해 터져나오면서 그 선거는 이미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부인과 딸, 사위, 손주들이 모두 당당하게 선거 전에 얼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의 경우 법카 논란에 휩싸여 현재 재판까지 받고 있는 부인 김혜경은 물론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논란과 추문에 휩싸였던 아들도 모습을 공개할 경우 득표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부인으로 전남 순천 출신인 설란영 여사는 남편인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자신은 단 한 번도 경기도 법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재명 부인 김혜경과의 차별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어렵게 출발했던 선거를 극적으로 역전승으로 마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는 경기도 내의 전라도라고 불릴 정도로 호남 출신 인구가 많은 소위 보수의 험지인 부천 소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첫 당선됐습니다. 당시 제1야당을 이끌던 김대중은 이 지역에 자신의 핵심 측근인 박지원을 공천해서 금배지를 하사하려 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다른 후보까지 선거에 참여해서 3파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후보 등록 당시 지지율 3위에서 출발해 선거일 직전 1위로 올라서 당선되는 15대 총선 최대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연히 무난히 금배지를 확신했던 박지원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박지원은 그 선거 패배의 악몽으로 김문수에 대해서는 적잖은 콤플렉스를 느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또 2010년 경기지사 선거 때도 상대인 유시민에게 상당 기간 밀리다가 막판에 뒤집는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면서 잠재적 대권 후보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가 부천 소사 국회의원 선거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보여줬던 무서운 저력이 과연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대역전극을 기대하는 국민이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이번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둘러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가 하나둘 공개되면서 한국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저런 사람도 있었나라면서 김문수를 재평가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김문수 후보의 외동딸 결혼과 관련된 스토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과거 한 강연에서 자신의 외동딸인 동주 씨를 결혼시킬 때의 스토리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김문수 후보는 현직 경기도지사였습니다. 내 딸이 카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는데 내가 현직 경기도지사를 할 때 판사를 비롯한 좋은 혼처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자기 학교 사회복지사 친구를 남편감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내가 사윗감에게 내 딸을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라고 했다. 내 아내가 옆에 있다가 이 영감이 미쳤나, 사회복지사 둘이 만나면 바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텐데 어떡하나, 딸은 어떡하나 하길래 당신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지. 당신이 옆에서 자꾸 잔소리를 왜 해요라고 말했다. 나는 내 딸이 결혼 안 한다는 것보다 결혼한다는 것이 기쁘다. 어렵지만 애도 낳고 어찌어찌 잘 살고 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다. 나는 내 사위를 사랑하고 있다. 돈 못 번다고 우리 사위를 절대로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나를 멍텅구리로 볼 것이다. 판사 같은 좀 잘나가는 사람들 혼처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러거나 나는 내 딸이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고 내 딸이 결정한 것이 내 딸에게 가장 행복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지금 결혼하지 못하는 여러분은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또 김문수 후보의 딸이 결혼할 때, 그러니까 2011년입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이네요. 2011년 5월 30일자 중앙일보에는 김문수 전날까지도 잡아떼더니 외동딸 조용한 결혼식,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외동딸 동주씨가 29일 경기도 여주의 한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신랑은 동주씨와 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캠퍼스 커플로 둘 다 사회복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은 친지만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고 한다. 김 지사는 정치권과 경기도청 관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김 지사는 전날까지도 딸을 혼례시키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었다. 당시 그는 필리핀에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던 중이었다. 친지 외엔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유일한 참석자였다고 한다. 김 지사 측에선 초청 안 했는데 신랑 집안이 정 전 대표의 옛 지역구인 울산 동구에 있어서인지 어떻게 알고 참석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근 뉴스에서 자신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딸 결혼시킬 때는 중앙일보 기자가 어디서 듣고 전날 딸 결혼시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런 일 없다. 아마 그건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화이트라이, 아주 참 선의의 좋은 의미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과 조경태 등 국민의힘 내 한동훈 세력이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는 출당 조치를 취하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내부 분탕질과 내부 총질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 출신이었다가 문재인과 사이가 틀어져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던 조경태는 심지어 다른 곳도 아닌 김문수 후보의 대선 부산 선대위 발대식에서 한동훈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출당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서 발대식에 참석한 많은 국힘 당원들로부터 네가 민주당으로 가라는 거센 반발을 샀고 야유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돼서 15일 전국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비대위원장이 될 35세의 김용태 의원도 윤석열과의 절연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용태는 원래
너무 일찍 썩은 사과인 이준석계입니다. 이준석의 핵심 척건들인 소위 천하용인, 다시 말해서 천하람, 허나, 김용태, 이기인, 이렇게 4명 중 1명이었습니다. 이준석이 이른바 자신의 성상납 사건 및 무고 사건 등의 여파로 당을 떠날 때 김용태도 천하람, 허나 등과 함께 동반 탈당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인 경기도 포천 가평이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탈당을 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불리하다는 판단 등에 따라서 당 잔류를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는 권영세 비대위의 7명의 비대위원 중 1명입니다. 그런데 권영세 권성동의 소위 쌍권의 김문수 축출 당내 쿠데타에 유일하게 가담하지 않은 비대위원이라는 점과 35세의 국힘 최연소 의원의 비교적 좋은 인상의 용모 등이 평가를 받아서 비대위원장에 이번에 내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상당히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태가 이제 좀 성숙해서 이준석식 정치에서 벗어났나 했더니만 여전히 이준석의 나이만 젊은 썩어 빠진 정치 체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동훈, 조경태 못지않게 김용태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내정 후 며칠 지켜봤지만 김용태가 계속 저런 식으로 대선 후보 지원이 아니라 자기 과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비대위 멤버 중 쌍권에 가담하지 않은 점과 35세 젊은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파격적으로 비대위원장에 발탁했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덕보다 실이 더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원내대표인 권성동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 김용태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지금 국면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태가 계속해서 당원들과 국힘 지지층의 전반적인 정서를 무시하고 저런 식으로 사실상 선거에 해가 되도록 자기 정치를 계속한다면 대선 국면에서 당무 우선권을 가진 당 최고 지도자인 김문수가 저런 위험한 움직임에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물론 김용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대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김용태만의 생각이지 전체적으로 정치 구도 혹은 선거 구도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는 대선 후보가 당의 사실상 최고 지도자입니다. 당무 우선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의 전략과 구도대로 당이 움직여야지 대선 후보의 뜻과 다르게 당 안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어쨌든 비대위원장이라면 공식적으로 당대표에 해당하는 셈인데 당대표에 해당하는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와 엇박자를 낸다면 그런 비대위원장은 마땅히 경질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만약 김용태가 앞으로도 계속 불응하고 대선 후보 지원 대신 마이웨이를 고집한다면 최악의 경우 대선에 더 큰 피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소 모양이 좋지는 않지만 너무 큰 모자를 쓴 김용태의 비대위원장 내정을 전격 철회하거나 정식 임명 후에라도 경질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조경태, 김용태 같은 자들의 주장에 굴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거나 탈당 권유를 할 경우 정치 윤리적으로 옳지도 않을 뿐더러 선거와 관련해서도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 중 상당수가 이탈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반면 새로 지지층으로 유입될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선거공학적으로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산 선대위 출범식에서 조경태에 대해 쏟아졌던 당원들의 야유와 비난이 김용태는 물론이고 김문수에게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따른 국민 고통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미 윤 대통령도 비슷한 내용의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파 또는 보수 유권자들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윤석열 출당이나 탈당 권유까지 물러섰다가는 김문수의 이번 대선은 사실상 그날로 끝이 될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때 그때 몇 마디 실언이 얼마나 지지율을 급락시켰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은 지난 탄핵정변 과정에서 한때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윤 대통령 지지 여론이 50%대까지 치솟은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표들을 포기하고 김문수가 도대체 어디에서 그와 비슷한 수준의 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최소한의 정치적 판단이 있다면 지금 윤석열 출당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자는 소리가 아니라 선거를 망치려는 사악한 음모라는 비판을 명쾌 어렵습니다. 심청민심과 유리돼서 거의 오단만 내놓는 좌편향 제도권 언론의 진부한 논리나 좌파 프레임에 우파 정치인들이 영합하거나 휘둘려서 어줍잖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자기 파멸을 부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이후 당대표 홍준표가 유승민 등 탈당파들을 복당시키면서 그들이 요구한 조건인 박근혜 출당 조치를 했다가 두고 비난을 받고 뒤에도 거듭 당시의 출당 조치와 관련된 변명을 해야 했던 점들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겁니까? 김문수가 만약 한동훈, 조경태, 김용태 등의 압박에 밀려 윤석열 출당이나 탈당 권유를 받아들인다면 나중에 그 모든 똥물은 김문수가 덮어서야 할 것입니다. 아마 평소에 김문수라면 이 정도의 정치적 판단은 충분히 하겠지만 지금은 워낙 대선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면이고 본인도 매일 엄청나게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문제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이 문제는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이나 조경태 등이 윤석열 출당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번 대선 승리보다는 앞으로 자신들의 당권 재장악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세력은 최근 부쩍 당밖의 지지자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도 대선 후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새 분리기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이 이 중차에 대한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나사가 빠졌는지 얼마나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 피켓이 올라와 있는데 그 문구가 가관입니다. 대선 선거운동 피켓의 내용은 잘못했습니다. 잡범 이재명만은 막아주십시오 운운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국민의힘 이자들이 지금 이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잡범 이재명만은 막아달라. 오케이,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총만 들지 않은 전쟁판에서 잘못했습니다 운운하며 알아서기는 그런 식의 비굴한 태도를 보면서 누가 그런 정당,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선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선거를 망치는 저따위 한심한 선거 문구를 결정한 국힘 관계자를 찾아내서 엄정하게 조처해야 합니다. 지금 이번 대선의 직접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양식 있는 대한민국의 상당수 국민들은 이재명 같은 부패하고 폐륜의 극치인 강성좌익이 대한민국 정도 되는 꽤 괜찮은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또 어떤 반대급부도 바라지 않고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대선을 치르는 해당 정당의 인간들이 왜 저 모양 저 꼴들입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